안녕하세요. 울림입니다. 오늘 날씨가 선선해서 처음으로 밖에 나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. 아, 행복해지고 싶다. 나는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? 행복이라는 오아시스를 찾아서 열심히 달려갑니다. 그런데, 그래서 행복이 뭐야?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?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그냥 행복한 거 기분 좋은 느낌 아니야? 나 지금보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?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막연한 행복을 쫓습니다. 우리가 어떤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증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, 또 문제 유형은 객관식인지, 서술형인지,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알아야 공부를 할 수가 있죠. 그에 맞게. 이렇듯이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. 행복이 명확하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, 행복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행복의 유형이 있어요. 그 첫 번째 유형은 즉각적으로 바로 얻을 수 있는 행복감입니다. 지금 여기에서 당장 5초 안에, 1분 안에, 5분 안에 행복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? 시원한 콜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될 수도 있고,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 피우는 것, 술 마시는 것, 유튜브 쇼츠 보기, 휴대폰 게임하기, 또 쇼핑하기 등등이 있겠습니다. 이런 행복의 특징은 바로 즉각적으로 얻는 감각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바로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이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. 이 유형의 행복감은 대상의 의존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고 또 그 특성 때문에 집착하기 쉽습니다. 우리가 휴대폰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야만 쇼핑, 술, 담배, 마약, 도박이라는 것을 통해야만 행복감을 얻을 수가 있죠. 또 이 대상과 접촉이 끊어지게 되면 거의 바로 그 즐거움은 사라집니다. 그래서 더욱더 이 대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에요. 특히 내면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이런 즉각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계속해서 쫓게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행복감과 즐거움을 얻게 되지만 나중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내 생각, 감정, 느낌, 욕구를 채우기에만 급급해집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행복의 유형은 얻는데 조금은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복감입니다. 명상하기, 독서하기, 봉사활동을 하는 것, 글쓰기나 또 식물을 키우는 등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, 달리기와 같은 운동하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 행복의 유형도 대상에 의존한다는 속성이 있습니다. 명상을 해야 행복감을 얻고, 글쓰기를 해야, 달리기를 해야, 봉사활동을 해야 행복합니다. 또 대상에 의존한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집착성도 존재합니다. 워커홀릭, 일에만 빠져서 사시는 분들, 또 운동에 중독적으로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, 또 내 일은 내팽개치고 반려견을 돕는 일에만 매여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. 그런데 이 유형의 행복은 첫 번째보다는 훨씬 더 중독성이 낮습니다. 왜냐하면 이러한 행복감을 얻는 데에는 나의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. 핸드폰 게임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건 5분이면 되는데 책을 통해서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는 1시간이 필요합니다. 또 핸드폰 게임은 이 대상이 나에게 일방향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면 책을 읽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. 내가 행복감을 얻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 만큼 그 행복의 지속 시간 또한 길게 갑니다.
이렇게 긴 행복감을 얻는 행위들은 내 삶에서 저장 창고에 쌀가마니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.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유형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내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한 마이너스를 채우는 행복이라면, 이 유형의 행복감은 내 삶에서 플러스를 쌓아가는 행복입니다. 이 유형의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는 내면이 충만해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. 내가 스스로 행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.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행복이 남았는데요. 이 유형의 행복은 대상의 의존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집착성도 전혀 없습니다. 그것은 바로 내맡김, 받아들임입니다. 내맡김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요, 그냥 내맡김 그 자체입니다.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내맡겨라 라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. 심지어 끌어당김에서도 생생하게 상상했으면 그 다음은 집착심을 놓고 내맡기라고 합니다. 그래서 내맡김이 뭘까? 내맡긴다는 것은 판단하고 저항하는 에고의 항복, 죽음을 의미합니다.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에 직면했을 때 왜 이렇게 내 인생만 거지 같아? 쟤 진짜 나빴다. 혹은 나 왜 이렇게 멍청해? 라는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괴로움을 담담히 맞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.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이게 꼭 이루어져야만 해, 난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돼 라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승복하는 것입니다. 세상이 내어주는 것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 내맡김입니다.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? 그 마주한 것은 바로 나 자신, 나의 내면이기 때문입니다. 판단하는 에고가 무릎을 꿇고 내맡기게 되면 세상과 나의 생각, 감정, 느낌에 어떤 분리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괴로움 속에서도 자유롭습니다. 괴로움을 저항하는 에고가 없으니 그 괴로움은 자유로움이자 곧 행복입니다. 그리고 그렇게 분리감이 없이 받아들인 괴로움은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. 이 유형의 행복은 세상이 나에게 주는 행복입니다.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행복과 세상이 주는 행복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. 나의 노력과 내맡김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가?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? 삶을 살아갈 때 즉각적인 즐거움, 내가 노력해서 얻는 행복, 또 내맡김,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. 그런데 두 번째, 세 번째 유형의 행복을 더 많이 추구할 때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. 즉, 첫 번째 유형의 즉각적인 행복을 더 많이 추구할 때, 어떠한 대상에 의존하고 거기 집착할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. 그런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행동들 중에 집착성이 거의 없으면서 내면을 충만하게 해주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. 예쁜 사진 찍기, 가족들에게 오늘 수고했다고 말하기, 커피값을 아껴서 기부하기 등이 있습니다. 저는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 과자를 사 먹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냥 먹지 말자 하고 그 2-3천 원의 과자값을 카카오톡 같이라는 것을 통해 기부를 합니다. 그러면 그 행복감이 하루 종일 이어지더라고요. 이렇게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행복감을 얻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. 그것들을 쭉 적어보고 이 행위들을 어떻게 해가면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지 이 영상이 끝나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
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여러 구독자분들께서 이런저런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을 적어주시는데요. 그 글을 읽을 때 공감이 되어서 너무 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. 그런데,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감사이고 기적이고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건 이 광활한 우주에서 아주 작은 생명체의 탄생도 모두 의미 있고 소중하고 고귀하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